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지난 라리가 19라운드에서 재미난 경기가 많았죠. 결국에는 레알 마드리드, 지로나,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두면서 각각 1위부터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위였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결국 패배를 당하면서 5위로 내려왔고요. 5위였던 빌바오가 승리하면서 4위로 올라갔습니다. 19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상위권의 순위 변동이 좀 있는 편이에요. 최고의 빅매치는 바로 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무려 7골이나 터졌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골이 빵 터지더니 경기 종료 직전에도 골이 빵 터지면서 경기 내내 골 막 골이 미친 듯이 터졌어요. 이 경기 정말 재미난 경기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역시 지로나가 무려 4골을 넣으면서 폭발력을 보여줬고요. 지로나의 화력은 후반기에도 유효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알바로 모라타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드리고 데폴이 엄청난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4골을 실점하면서 결국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지로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시즌 초반에 지로나 모습 봤을 때는 수비 쪽에서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는 12월이 고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12월이 고비라고 생각하는 요 일정을 너무나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2024년 들어서 첫 경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경기였는데 우승 경쟁하는 팀들과의 대결에서도 4대3 화력으로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로나 어디까지 갈까요? 너무 잘해. 부러우면 지는 건데 또 부럽네. 자, 지로나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라리가 19라운드에서 지로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펼쳤는데요. 라리가 2위와 3위의 대결이기 때문에 우승 경쟁하는 팀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지로나는 발레리, 사비오, 블린트, 이반 마르틴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4대3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지로나의 파괴력 올 시즌 정말 무섭습니다. 리그 19경기에서 46골을 넣었거든요. 현재 라리가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은 지로나예요. 물론 이제 지로나는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 쪽에서 문제가 있죠.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하고 센터백들의 스피드가 부족하다는 점, 이 점이 이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알바로 모라타가 이 점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뒷공간을 계속해서 파고들으면서 무려 해트트릭을 기록했거든요. 사실 전반 끝나기 직전에 골이 취소되는 장면이 한 차례 있었는데 그 골이 인정이 됐다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경기를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알바로 모라타의 컨디션이 정말 좋았던 경기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양팀이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로나가 종료 직전에 이반 마르틴이 수비수 4명 사이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요. XG값 보면은 2.42 대 2.29, 점유율이 51 대 49, 슈팅 숫자가 17 대 18, 유효 슈팅 숫자는 오히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더 많습니다. 9대 10이니까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90%, 87%인데 모든 기록이 양팀이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등한 경기력을 펼칠 때 결과를 가져가는 팀은 정말 짜릿하겠죠. 지로나는 경기 결과에 대해서 정말 행복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로나는 이 경기 승리하면서 최근 공식 13경기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11승 2무를 기록했고요. 지로나는 라리가 1위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이 동률인 상태에서 2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로나는 어떻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기본 포메이션은 4-2-3-1 포메이션이지만 공격을 전개할 때는 알렉시 가르시아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면서 3백 형태를 갖추고 왼쪽에 미겔, 오른쪽에 양쿠토가 하프스페이스 지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 하프스페이스 공간으로 침투를 하거나 아니면 각각 사이드로 돌면서 측면 공격을 도와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파블로 토레가 공격 쪽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왼쪽에 발레리, 오른쪽에 사비오를 도와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도브비크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위치가 끊임없이 바뀌면서 변화무쌍하게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격할 때의 포메이션이 3-3-4에 가깝다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물론 수비 시에는 발레리아 사비오가 적극적으로 내려와서 4-4-2 형태로 수비를 했습니다. 토레가 밑으로 더 내려올 경우에는 4-5-1 형태로 수비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전방부터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도브비크하고 토레가 전방부터 압박을 계속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로나가 선수들의 위치가 바뀌면서
공간에 잘 파고드는 모습이 있었는데 특히 다이렉트한 공간 패스를 통해서 양쪽 사이드 발레리아, 사비우가 저돌적인 돌파와 침투를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라인을 타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시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로나는 미첼 감독이 팀을 너무나 잘 만들어놨어요. 공격을 전개할 때 알렉시 가르시아, 블린트 이런 패스가 뛰어난 선수들이 1차 빌드업에 관여를 하고요. 측면 쪽에 볼이 갔을 때에는 발레리, 사비우, 미겔, 양쿠토 모두 직선적으로 드리블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발레리, 사비우가 골을 넣었는데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박스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침투하면서 골을 노리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가운데 다니 마르틴이 중원에서 폭넓게 움직이고 파블로 토레가 패스 지원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공격 쪽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죠. 다만 알바로 모라타에게 3골을 실점하는 장면을 봤을 때는 뒷공간을 계속해서 허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즈만의 헤더 패스를 받아서 모라타가 첫 골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로드리고 데폴이 전진 패스를 통해서 모라타의 골을 도와주는 모습이 있었죠. 지로나는 공격을 전개할 때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하니까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블린트든 스피드가 느리고 에릭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손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수비 쪽에서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가자니가 골키퍼가 정말 눈부신 선방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골을 허용했다는 점은 수비 쪽에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지로나가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용조TV에서 이미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미첼 감독이 전술과 용병술 엄청나게 빛나고 있거든요. 미첼 감독이 주축 선수들의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위치를 제대로 배치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헬 에레라라든가 치간코프가 부상으로 못 나온 경기인데 발레리를 왼쪽에 돌려놓고 왼쪽에서 뛰던 사비우를 오른쪽으로 돌려놨는데 발레리도 골, 사비우도 골.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적인 선수 배치로 봐야 되고요. 중앙에 파블로 토레를 올려서 공격적인 재능을 활용했는데 파블로 토레가 도움도 기록하면서 제 역할을 톡톡히 했죠. 여기다가 오른쪽에 배치된 사비우 같은 경우에는 1대2 돌파를 계속하면서 상대 수비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방에 도브비커가 있는데 오른쪽에 사비우가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결국은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는 모습이 있죠. 그 가운데 이반 마르틴이라든가 파블로 토레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좌우 측면에 있는 공격 자원들이 공격을 전개할 때 골라인까지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장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진이 볼을 탈취하더라도 빠르게 역습으로 전개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상대 지역에서 볼을 빼앗겼을 때 바로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면서 효과적인 1차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압박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빠른 역습으로 가기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도 드러났지만 최근 지로나 경기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로나는 상대 지역에서 볼터치가 굉장히 많고 상대 지역에서 빠른 전환을 보여주면서 상대 지역에서 측면을 완전히 유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로나가 잘 나가는 이유는 미첼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 놨는데 선수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 위치에서 뛰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공격적인 마인드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로나가 시즌 초반 승승장구할 때 지로나의 고비는 12월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11월 말 빌바오전부터 발렌시아전, 바르셀로나전, 알라베스전, 베티스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12월 정도가 되면은 부상 선수가 나오기 마련이고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까다로운 상대가 매 경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4대2로 승리를 거두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4대3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이 이야기는 지로나가 올 시즌 유일하게 1패를 당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에게 당했잖아요.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대하고는 레알 마드리드에게만 패배를 당했지 바르셀로나에게도 승리를 거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도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지로나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겠죠. 그 전까지는 미첼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실적인 목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우승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경기마다 입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높이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아직 지로나 앞에는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2차 고비, 3차 고비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2월 달에 23라운드 소시에다드전, 24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전, 25라운드 빌바오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연전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4월 달에도 위기는 또 한 차례 있습니다. 베티스하고 홈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 카디스 홈경기, 라스팔마스 원정 경기, 바르셀로나 홈경기가 있으니까요. 2월달과 4월달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일단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부상 선수가 있어도 기존 선수들을 이용해서 그 공백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첼 감독이 뛰어난 전술 능력뿐만 아니라 용병술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로나가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다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고비들, 2월달과 4월달에 그 고비들을 잘 넘긴다면 그러면 지로나가 진짜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소시에다드가 우승 직전에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오사수나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계속해서 우승을 번갈아 했는데 지로나가 과연 이 흐름을 끊어내고 정말 당당하게 우승할 수 있을지 벌써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센터백 자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약점이 존재하고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경기력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로나 입장에서는 지금이다. 지금이 찬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로나가 라리가에서 활약한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라리가 최고 성적이 라리가 10위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은 우승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지로나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로나 팬들, 이 시기를 즐겨야 되겠죠? 그리고 이 흐름을 끝까지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지로나가 과연 우승 경쟁을 끝까지 하면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지,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을지 끝까지 여러분 또용주TV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